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8일에 실시된 중간선거 개표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결과가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결과 내용 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투표한 지 선거 날이 10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참, 그러니까 너무 미국 투표가 지금 그 복잡하게 지금 각 주마다 이렇게 만들어놔 가지고 참 그 뭐 선거가 끝나고 2주까지 그 투표지를 받아주는 주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뭐 투표가 끝나면은 그날로 전에는 바로바로 결과 나왔거든요. 네네. 그 투표 날 밤에. 네. 그런데 뭐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결과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지역구들이 아직 있죠. 네. 예.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윤곽은 어느 정도 잡혔죠.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그 계속 표들이 도착하면서 개표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조금 좀 이 차이가 많지 않은 후보들은 조금 아직까지도 염려스러운 네. 그런 지역들은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자,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연방 상하원 위주로 한번 그 결과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상원부터 봐볼게요. 상원의 다수당이 결정이 났죠? 예. 상원은 총 100명이죠. 한 주에서 2명씩 인구에 상관없이 한 주에서 2명씩 그래서 총 100명인데 그중에서 35명 이번에 투표에 나선 그 자릿수가 35인데 공화당이 21석이었고 민주당이 14석. 그러니까 공화당이 더 7석이 더 많은 숫자를 이제 그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선거였는데 지금까지 한 석만 남기고 다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왔죠. 그런데 그걸 보면은 민주당이 확보해 놓은 그 연방 상원 그 숫자가 50. 그러니까 원래 그 선거 전에도 50이었으니까 50으로 똑같이 나왔고 공화당은 지금 현재 49. 원래는 50이었죠. 50대 50인데 지금 현재 새로운 선거 후 결과는 50대 49 그리고 나머지 한 석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지아주는 주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12월 6일 한 두 주 반 후에 재선거 혹은 그 런오프 일렉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다시 그 두 후보가 같이 선거를 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돈이 모이고 있어요. 그 선거에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은 51대 49로 확실하게 이제 다수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공화당이 이기면은 다시 50대 50. 그 한석 차이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차이가 있는 게 그 이 커미티 어사이먼트 그 위원회의 의원들을 이제 배치시킬 때에 큰 차이가 있어요. 50대 50이냐, 51대 49냐 네. 이런 면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다음 달 6일 날 선거가 있는데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조지아주 선거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그 주지사 선거 그 후보는 공화당 후보가 이제 한 3~4% 차이로 이겼고 그리고 민주당 이 상원 그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또 약간 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공화당 그 이번에 이긴 주지사 그분이 자신의 그 이 선거 조직을 활용을 해서 이번에 그 공화당 주 그 상원 연방 상원 그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좀 그 앞으로의 나갈 그 이루어질 그 구도가 상당히 여러 가지 흥미로운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지아주에서 공화당 후보가 이기더라도 50대 59도면 지금이랑 똑같은데. 똑같죠. 근데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또 민주당이 힘을 더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지만은 그 표결할 때는 그 방금 지적하신 대로 50대 50 이제 홀수가 아니고 짝수니까 투표했을 때 딱 동률이 나왔을 때는 이제 타이브레이커가 나와야겠죠. 네. 그런 경우에만 이제 그 부대통령이 법적으로 상원의 의장이기 때문에 네. 그분에서 타이브레이커 보스를 하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민주당 편을 들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은 이 의원 수는 상원 의원 수는 50대 50이기 때문에 네. 그 이 커미티 위원회를 나눌 때에 똑같이 나누죠. 50 동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표결을 할 때는 민주당이 아직까지 부대통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지만은 네. 그러나 이 결과에 따라 의원수 실제 상원 의원들의 숫자에 따라서 그 많은 그들이 하는 상원이 하는 일들에 큰 이제 영향을 끼치죠. 네. 예. 근데 이렇게 100명의 상원 의원 중에 딱 50대 50 뭐
51대 49 이 정도로 나뉜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저도 이제 지금까지 미국에서 쭉 미국의 선거를 보면서 이게 보면은 이 굉장히 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50개 주에서 각 지역에서 많은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보면은 참 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구도가 상당히 재미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 중간 선거 때에 이렇게 약간 이번에 이 결과를 보면은 약간 공화당의 편을 들어주는 물론 이제 공화당이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네네. 결과적으로는 그 야당에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약간의 우위성을 그 하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은 참 재밌어요. 이 선거 2년마다 있는 선거를 이게 국민들의 선택이 수많은 그 유권자들 미국 국민들이 투표하는데도 보면은 상당히 이 힘의 균형을 잘 맞춰가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네. 유지가 되고 참 다른 나라의 본이 되는. 근데 중국 그 수석은 그러죠. 미국 그 대통령 보고 당신의 나라는 너무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자기는 독재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보면 그렇지만은 한 번도 쿠데타라는 것도 없고 네. 미국이 지금까지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런 큰 문제 없이 정권이 투표에서 이렇게 바꿔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참 그 미국은 정말 재미있는 나라다. 좋은 나라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견제와 균형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까. 예, 올해 선거에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 상하원 양당 양원제잖아요. 예. 근데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원은 이제 가장 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산에 관련된 것들, 네. 예산에 관련된 거를 이제 하원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지금 결과 나온 대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하원에서 이제 표결하는 여러 의제들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그 하원 의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이 하원 의장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이 법안들 가운데 공화당이 원치 않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이 있다 그러면은 표결에 붙이질 않겠죠. 네네. 예, 그렇게 되고 상원은 그 인사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직들에서 뭐 연방 대법원의 그 판사들이라든지 그 여러 이 코트의 판사들이라든지 여러 행정부에 있는 여러 중요한 자리들을 장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인사를 그 공청회를 상원에서 하죠. 예, 상원에서 해서 상원에서 표결에 붙이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상원과 하원에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하원은 표결을 할 때 무조건 이제 과반수지만은 상원은 그 예산안을 빼고는 나머지 안들은 이제 필러버스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반대 소수당이 필러버스터를 작동을 시키면은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60석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50대 50 혹은 51대 49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51이 되더라도 6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필러버스터를 이제 멈추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런 가지 여러 가지 이제 민주주의적인 그런 그 장치들이 이제 미국 이 정부에는 잘 익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원의 대표는 앞으로 누가 될까요? 이제 선거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각 정당에서 상원도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하원도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다들 자기들 원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원내 총무라고 그러죠. 그 선출을 하죠. 네. 이미 이제 하원은 투표를 했죠. 공화당 쪽은 하원에서 지금까지는 이 민주당 쪽은 하원 의장을 이제 낸시 펠로시가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도자 정당의 원내 총무나 이렇게 원내 대표로 나오지는 않겠다고 이제 자기가 선언을 했죠.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은퇴를 선언했고 정계 은퇴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 위치에서 내려오겠다 이제 그런 은퇴를 했고 그리고 공화당 하원은 이제 이번에 케빈 맥카티 이 친구는 캘리포니아 사람이에요. 저기에서 베이커스필드 쪽에 있는 지역구가 있는 이제 사람인데 낸시 펠로시는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 지역구가 있는 분이고 이번에 공화당 원내 총무 이제 1월 초에 새로 이제 당선된 하원 의원들이 다 이제 임기를 시작할 때에 이제 투표를 하거든요. 하원 의장을 투표를 하는데 그때 공화당이 후보로 내세울 케빈 맥카티가 이제 이번에
조금 그 공화당 내에서 이번에 선출하면서 약간의 잡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선거에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 그 기대했던 만큼 이렇게 더 공화당이 약진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후보들을 내세우는데 상당히 많은 접근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선거들에서 몇 군데에서 그분이 그분의 입김으로 후보가 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진했다. 더 크게 이겨야 되는데 선거에서 적게 이겼다든지 이겨야 되는 선거에서 졌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상원 선거에서 펜실베니아에서 공화당이 이겨야 되는데 그거 원래 공화당 자리거든요. 그걸 뺏긴 거. 그리고 상대 후보가 상당히 여러분 뭐 사진을 보셨겠지만 온몸에 막 문신을 하고 좀 재미있는 친구예요. 그렇게 훌륭한 후보가 아닌데에도 그 자리를 뺏긴 거. 그리고 조지아주에서도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분명히 이겼는데 연방 상원 선거에서 진 거에 대해서 그 후보도 이제 트럼프의 입김으로 후보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공화당 내에도 약간의 이제 갈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 잡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케빈 맥카티가 이렇게 무난히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탈환을 해온 거죠. 이게 기대했던 만큼의 공화당의 약진은 없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공화당이 약진한 거죠. 공화당이 원래 그 하원과 상원 다 소수당이었는데 하원에서 이제 지금 그 오늘까지 결과를 보면은 총 하원 435석 중에서 원래 선거 전에는 민주당이 220석, 공화당이 213석. 그래서 민주당이 한 7석 정도로 앞서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석이 2석이었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지금 오늘까지 다섯 그 지역구는 아직까지 결과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확정이 된 지역구를 보면은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12석. 그러니까 이제 과반수를 넘기기 위해서는 218석이 최소한 숫자가 218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 석으로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거죠 지금 현재. 다석이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에 남아 있는 다석 중에서 한 3석 정도는 공화당이 확실히 가져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한 5석 정도 이렇게 많은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는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더 많았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화당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죠. 원래 기대했던 만큼의 승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지난 2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으로 그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그 법안들을 이제 좀 이렇게 성사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 연방 하원 435명의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구도는 공화당으로 하여금 민주당이 너무 혼자 자기들만의 힘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의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의 그런 법안들을 못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 힘을 공화당에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선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나는 과거에 어떤 민주당 대통령보다도 더 이렇게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성과를 냈다라고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 전에 민주당 그 대통령이었던 그 오바마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 때도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아주 진보적인 그런 그 법안들을 감히 시도를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워낙 이제 좀 국민들이 좀 지지해 주지 않는 그러시고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냥 그런 것도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민주당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차마 그 진행을 못 시켰던 것들까지도 나는 이루어냈다. 이제 그렇게 그렇지만은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너무 밀어붙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나는 이 나라를 그 연합하는 화합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연설을 해놓고는 막상 이제 일을 시작하시면서는 아예 그냥
도저히 이 미국의 반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너무 심한 그런 정책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진행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한국말로는 교착 상태라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네. 영어로는 deadlock이라는 것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꽉 잠겨 가지고 열 수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정치적으로.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뭐 대규모 지출안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쉽게 올리지는 못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여러 가지 뭐 아주 듣기 좋은 이름의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출안들을 통과시켰는데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보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들 그런 것들 이제를 성사를 시킨 거죠. 네. 사실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첫 1년, 2년이라고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 지나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 앞으로 2년 동안은 계속 이제는 말싸움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렇게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당의 반대측에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그런 정책들의 이제 브레이크를 걸리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화당 자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화당 자체만으로서는 뭘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렇죠. 예, 그냥 이제 아주 적은 숫자로 이제 하원만 지금 다수당이지 이제 네. 대통령이라든지 상원은 민주당이 이제 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던 바이든 정권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던 그런 정책들에 대한 이제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2년 후에 있는 대선을 이제 다들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대선도 그렇고 지금 하원을 공화당이 탈환을 해오면서 벼르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일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난 2년 동안은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파리선 굉장히 이제 자기 정당에 만 관심 있는 것들만 네, 네. 이제 추진을 하고 네. 그 상대 정당인 의석수가 거의 비슷한데도 상대 정당인 소수 정당 공화당의 의견은 전혀 이제 참작을 하지 않은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화당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제 전혀 이 다수당이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추진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공화당이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운 물론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정당은 이제 민주당이니까 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공화당이 지난 2년 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들을 몇 개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을 조사를 철저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올해죠.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서 민주당이 이제 통과시킨 자기들만 찬성해서 통과시킨 것이 이제 지출안 중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공교롭게 이름을 IRS라고 그러는데 네. IRA죠. 네,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의 내용 속에 뭐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은 국세청 IRS의 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8만 7천 명을 정원을 하겠다. 네. 그래서 우리는 빌리니어들 아주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만 쫓아가서 돈을 받아내겠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의 빌리니어가 8만 7천 명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이제 국세청이 달라붙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국가가 그렇게 나오면은 그것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사야 되고 세무사도 사야 되고 굉장히 그리고 한 1년, 2년, 3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의 피해를 받게 되고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세청의 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화당의 하원 지지자들 지도자들의 말은 우선 그것부터 막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는
그 지금 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번에 그 이 학생 그 학자금 융자금이라나요? 예, 그것을 이제 한 사람당 2만 불씩 그 이 탕감을 해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도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대통령 명령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그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가 된 후에는 아무리 행정명령을 통해서 대통령이 무슨 그 명령을 내려도 그것에 대한 그 이 예산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면은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은 그게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 통과는 됐어도 그렇죠. 통과돼도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되고 이게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 비용을 예산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이 공화당이 좀 견제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2년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년 동안은 양쪽에서 이제 그 언론에 대고 얘기는 많이 하겠죠. 얘기는 많이 하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뭐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그래서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이슈는 그 지난 대선 전에도 이제 바로 대선 직전에 터진 일인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부대통령으로 8년 동안 재임할 당시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자기 그 부대통령 그 항공기에 그 외국을 순방할 때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이게 순방할 때에 데리고 다니면서 사실은 아들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그 직을 걸고 사업을 한 거죠. 그 이제 그 pay to play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 너희들 미국에서 뭘 해보고 싶어? 미국에서 좋은 정책을 얻어내고 싶어?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잘해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금 증거는 많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헌터 바이든이 그 친구가 이제 원래 마약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생활이 좀 그런데 근데 자기가 쓰던 랩탑 그 안에 보면 자기가 쓴 이메일이라든지 모든 사진이라든지 별의별 게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고장이 나가지고 자기가 사는 델리웨어주의 그 이웃의 그 컴퓨터 샵에 맡겼거든요. 맡겼는데 찾아가지 않았나 봐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분이 그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언론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이제 인포메이션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는 헌터 바이든이라는 한 미국의 시민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왜냐하면은 그 아들이 그런 그 사업을 통해서 과거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제 그 여러 국가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이 조금 적대시해야 되는 대립해야 되는 그런 나라들에게서 이제 그 돈을 받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코가 낀 게 아니냐. 약점을 그들이 잡고 있으니까 중국이라든지 저쪽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의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그들의 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스캔들인데 지난 2년 동안은 이제 그 이 민주당이 권력을 꽉 잡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민주당을 협조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하원을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면서 아마 그 공청회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물론 이제 협조는 안 하겠죠. 협조는 안 하겠지만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언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지겠죠. 예. 뭔가 좀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을 이번에 하원이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서 좀 드러나는 계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적어도 이제 그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심각한 이슈니까 그 뭐 불법인지 아닌지는 이제 밝혀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정인들도 있고 왜냐하면 같이 헌터와 같이 사업을 했던 파트너들도 이제 증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헌터 바이든의 그 여러 가지 이메일들 그 속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는 그 선거 때에도 그 대선 나왔을 때도 여러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당시 후보들에게 물었거든요. 그 아들의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동생도 비슷한 일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 그들의 사업에 대해서 당신이 그들과 대화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대답하는 것은 나는 절대로 그들의 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관련돼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 심각한데 전혀 이게 무덤만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가 그럼 한번 이제 한번 공청회라든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공화민주 양당이 아주 치열할 것 같은 게 대선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내년부터는? 그렇죠. 벌써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출마 선언을 했죠. 그렇죠. 예,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이제 사실 그 보통 같으면은 내년 한 봄쯤 돼서 양 정당의 대통령 그 후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지금 아주 서둘러서 트럼프 전 대통령 서둘러서 전에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이제 11월 달에 이제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공화당 내에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정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제는 두 사람 다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사람들이 다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후보들이 그런 대권 후보들이 양당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바란다는 그런 그 여론조사가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 반응으로 볼 때는 내년에 아니 그 후년에 그 공화당 후보로 지명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면서도 2년 후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2년 후에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말에 그분이 연세가 80살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분을 자세하게 TV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80살이라도 좀 젊은 80살이 있고 좀 나이가 드신 80살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이제 좀 자기 나이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걸 보면은 조금 그 뭐 뉴스를 통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나왔으니까 네.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그래서 양 정당 내에서도 이제는 조금 좀 젊고 신설하고 그런 후보들이 이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양 정당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 계속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 2년 후에 출마하실 겁니까? 재선에 출마하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최근까지 대답하시는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출마할 생각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근데 이번에 그 연말에 가족들과 같이 회의를 해보고 그리고 연초에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왜냐하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대권에 출마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 주지사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 발표 안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 대권 후보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게 허쉬 캠페인이라고 그러는데 내놓고는 못하고 이렇게 뒤에 숨어서 캠페인을 하게 되죠. 네. 왜냐하면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초쯤 되면은 내년 한 봄쯤 되면은 양 정당의 그 어떤 분들이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그것이 조금 이제 윤곽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은퇴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은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 국민으로서는 좀 우리가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나오는 것도 기대가 되네요. 예, 그 얘기도 한번 다시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는 다음에 네. 좀 이렇게 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이쪽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는지 자기 정당에서 네. 그런 얘기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장로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